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33회 25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26번부터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6번 보시죠. 다음 대화 장면 속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에 붙잡힌 임꺽정 일당이 어찌고 그랬습니다. 임꺽정의 난이죠. 임꺽정의 난. 언젠가요? 이거 많이 나왔었죠? 명종대 때입니다. 명종대. 그러니까 명종대 때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일단 명종대 때 소윤 씨가 집권했죠. 소윤. 윤원영.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그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 계열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등장했잖아요. 인종 다음에 명종입니다. 등장하고 나서 이제 앞에 인종의 외척들, 인종의 외갓집 쪽, 윤임이라든가 이런 장경왕후의 장경왕후는 누구냐면 인종의 어머니예요. 인종을 낳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산후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하고 문정왕후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명종이 나온 거죠. 근데 명종과 이제 인종하고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외척으로 외갓집 쪽으로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외척, 외갓집 쪽이 대윤, 그 다음에 명종의 외갓집 쪽이 소윤 이랬습니다. 근데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소윤 세력이 앞에 있는 대윤 세력들을 윤원영 일당이 윤임 등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남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인 문란, 소윤 씨들, 척신 정치들이죠. 그 다음에 을묘해변이 있었죠. 을묘해변. 을묘해변으로 인해서 전라도 일대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임꺽정의 난입니다.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의 백정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꺽정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이미 혼란, 피폐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명종 다음에 선조가 나오고요. 선조 때 외란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임꺽정 부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명종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1번 봅시다. 이거는 세종대 때죠. 최윤덕, 사군, 김종서, 육진. 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죠. 을사사화, 소윤이 대윤을 친 겁니다. 세 번째 기후약조는 광해군 때입니다. 1607년 광해군 즉위년에 일본과 국교가 재개됐죠. 제한무역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세도정치는 한참 뒤죠. 순조, 헌종, 철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남인이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날개가 잘린 것은 숙종대 때입니다. 갑술한국 기억하시죠? 경신한국, 그 다음에 기사한국, 갑술한국이었습니다. 경신한국을 통해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기사한국을 통해서 서인에서 남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갑술한국을 통해서 남인에서 또 서인이 노론, 소론 나눠진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종대행이니까요.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27번 봅시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헌부 사간원, 양사죠. 홍문관 경연을 담당하고요. 학술연구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의 3사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 사헌부. 화폐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한 것은 고려의 3사죠. 고려 3사는 단일기구였습니다. 두 번째 왕명 출납과 군사기밀을 담당했다. 이건 뭐예요? 승정원이죠. 승정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춘추관의 일이 춘추관. 네 번째는 식목도감이죠. 고려의 식목도감을 얘기를 합니다. 식목도감,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는 도병마사는 의결기구고요. 법제, 격식, 일종의 입법기구죠. 이거는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나에서 왕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그렇죠.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서경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성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대성제도. 또 대간이라고 하죠. 대간. 대간 대성제도.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나오죠. 고려의 어사대하고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에서 담당을 했고요. 조선은 어때요? 조선은 어사다에 해당했던 사헌부하고요. 감찰기구죠. 낭사에 해당했던 것이 뭔가요? 사간원입니다. 여기서 담당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신권이 왕권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건데 하는 일은 결국 서경도 하고 관리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쟁도 하고
그 다음에 봉박도 했습니다. 봉박. 간쟁은 직언하는 거고요. 봉박은 부당한 시책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서경은 요즘에 인사청문회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범위가 좀 달랐거든요. 고려의 서경의 범위는 1에서 9품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조선은 5품에서 9품까지가 서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이 직접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데면 낙하산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왕권이 강했어요? 고려예요? 조선이에요? 조선이 훨씬 더 왕권이 강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 가나, 사헌부, 사관원에 들어가는 공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까지 가에게 한성부 관할구에게 난제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금난정권을 폐지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유기전은 제한다. 유기전 상인을 제외한 금난정권의 폐지. 정조 때 1791년 신해 통공이죠. 통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신해년에. 그래서 신해 통공인데, 그러면 이 금난정권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시전상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 되죠. 신해 통공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1번 누구예요? 의주의 만상입니다. 의주의 만상. 조선계 사상들이 그 상인들 많이 나오죠. 사상들.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부산 동네 내상, 뭐 이런 상인들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송상이죠. 송상.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두고 체인망을 두고 인삼 재배 판매를 했습니다. 개성의 송상이고요. 얘네들은 부기도 썼다고 그래요. 그 장부 쓰는 거 있잖아요. 부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을 하였다. 어디죠? 부산 동네의 내상입니다. 외관, 부산 동네죠. 네 번째는 객주와 여각입니다. 객주 여각은 이런 건데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각이 좀 규모가 큰 거고요. 객주가 규모가 좀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객주, 여각.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거는 개항 이후죠. 상권 수호 운동을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누구? 시전상인들입니다.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그 상인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뭘로 성장하냐 그러면은 도고로 성장합니다. 도고. 도고는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을 도고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물주. 그죠? 물주. 그래서 도고의 등장은 중소 상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상인 계층의 분화 그랬을 때 용어가 하나 있었죠. 도고, 물주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농민 계층의 분화 그러면 뭘 얘기했죠?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어진 현상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광작.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광작으로 해서 농민 계층이 어떻게 했어요? 분화가 됐죠. 자, 소수. 일부 소수는 뭘로? 경영형 분업으로. 대다수는 임노동자 중도화로 몰락을 했었어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29번 보시죠. 밑줄근 이 법전을 편찬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였죠. 밑줄근 2점인가요? 자, 이 법전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속대전은 영조 때죠. 이 법전에서 영조의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을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및 여러 법률을 통합해 편찬한 것으로 규장과 검사관인 박제가 유득공 등이 참여해서 편찬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규장각이 나오고 속대전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온 법전이 돼야 됩니다. 뭔가요? 대전 통편입니다. 누구 때? 정조 때죠. 자, 그럼 정조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눈이 강조드립니다만은 영조와 정조 업적은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1번 장용영, 정조죠. 2번 백두산 정계비, 숙종대 때죠. 백두산 정계비는 토문에 대한 해석 여하를 놓고 간도 귀속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 요청에 의해서 백두산 일대를 답살하고 청나라 목극 등과 조선의 박권이 조사해서 세운 비석이에요.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폭파가 됩니다. 없애버렸어요. 일제에 의해서 없어진 거죠. 3번 동국문헌비고 영조죠. 4번 삼정 이정청 설치. 이거는
1862년 임술밀란 있죠.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터진 임술밀란 이후입니다. 철종됐대고요. 다섯 번째 탕평피 누구? 영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정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있습니다. 자,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6가지 조입니다. 그래서 육두론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육두론, 그렇죠? 이 육두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는 좀두자였어요. 6가지 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게 된 원인은 이 6가지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노비제도 또는 과업을 얘기합니다. 과업은 셋째가 벌열, 문벌이죠. 넷째 기교, 그 다음에 다섯째 승리, 승려, 불교죠. 여섯째 게으름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이기죠. 실학자들의 특징적인 주장 내용들도 역시 잘 매치를 시켜 두셔야 됩니다. 이게 육두론입니다. 중농실학자. 성호 이익이죠. 1번에 전론 누구예요? 정약용이죠. 2번에 우서 유수원이죠. 중상실학자. 그 다음에 반계수록 반계유형원이죠. 그 다음에 과구록 이이의 저서죠. 과구록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나와 있는 북학의 누구? 박제가죠. 그래서 4번 이익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냐? 저서가 누구냐? 누구의 저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31번 보시죠. 다음 상소가 올려진 직접적 계기로 옳은 것은 자, 이 상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위정척사운동에서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1880년대 조선책략이 유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반발에서 나온 영남 만인소 사건 할 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예요. 그러니까 영남 유생 10,000명에서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만인소 이렇게 일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됐다. 이거는 조일, 수호, 조규, 불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조일, 수호, 조규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에요. 개항이 됐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뭐가 있었냐면은 불옥이 있었어요. 불옥. 추가된 내용입니다. 불옥. 불옥은 요즘에 추록, 불옥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언제냐면 역시 1876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 있습니다. 속약. 부속 조약이다. 속약.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불옥이 있고요. 속약이 있고 조일, 수호, 조규가 있는데 이것은 조일, 수호, 조규, 불옥인데요. 여기에서는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이 된 거죠. 자, 2번은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됐다. 1882년 구미제육과의 최초의 조약이었죠. 세 번째는 1866년 7월이죠. 이 제너럴 셔먼호 소학 사건 당시 평안도 감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박규수였죠. 그런 문제가 있었죠.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였습니다. 나중에 개화사상가로 전환이 했죠. 영종도에서 일본군이 상륙하여 약탈을 저질렀다. 영종도 서해안의 영종도야 강화도 쪽입니다. 일본군이 상륙해서 약탈을 저지른 거하고 영남 만인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개항기 때 내용입니다. 개항기 때. 다섯 번째 김홍집이 2차 수신사 일본에 갔던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죠. 조선의 외교적 방책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유포가 되면서 하지 말자, 하자. 그래서 개화와 위정척사 양면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 하지 말자는 건가요? 조선 책략의 내용의 요지가 친, 중국, 중국과 친선, 결 일본, 일본과 결합, 연 미국, 미국과 연합 이거였죠. 일본에 와 있었던 청나라 대사,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청나라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 외교적 방책이라는 뜻인데 조선은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이것이 유포가 되면서 그러자, 하지 말자, 그러자 뭐 개화 사상이죠. 하지 말자 그래서 뭐가 나오죠? 위정, 척사 사상이 나옵니다. 그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게 뭘로 나오는 거죠? 바로 조, 미, 수호,
통상조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죠? 1882년에. 그 다음에 위정척사 사상, 이거는 영남 뭐죠? 만인소 사건으로 나온다는 거죠. 1881년이죠. 이건 1882년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뭐요? 조선책략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영남 만인소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조선책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겠죠. 이건 원인이고 이건 결과물 내용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이 상소가 영남 만인소가 올려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입니다. 황사영 나와 있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1801년에 천주교의 두 번째 박해입니다. 대표적인 신유년의 신유박해요. 신유박해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실학이 퇴조합니다. 왜 실학이 퇴조하냐 그러면 신유박해 때 남인들이 많이 피해를 받거든요. 노론 벽파가 남인 18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학이 퇴조하고 또 이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사영이 충청도 제천 배론, 배 모양의 마을입니다. 그 도자기를 고집하는 마을인데요. 지금도 배론 성지에서 제천 쪽에 가면은 성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황사영이가 그 배론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사건의 전말을 비단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있는 주교에다가 알려다가 들통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 박해에서 실학의 태조와 황사영 백서 사건을 야기했던 천주교 박해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다? 신유 박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천주교 박해에서 오가작통법과 척사윤음이 발표가 되게 된 계기가 된 천주교 박해는 뭐냐 그러면 1839년에 헌종대 때죠. 뭐요? 기해 박해였습니다. 종래 오가작통법은 농민의 이탈을 막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천주교 오가작통법은 천주교 박해, 천주교 교세 학살을 막자라고 하는 오가작통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801년이니까 지금 다번 순조 즉위하자마자죠. 1800년 즉위, 1801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밑줄근 기억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죠. 자, 이거 어디냐면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 자락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 누구죠? 대흥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무덤이에요. 대흥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무덤입니다. 그러면 남현군의 무덤 독일상에 나와 있죠. 누구죠? 오페르트 독일 사건. 몇 년이냐면은 이게 1868년입니다. 1868년은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치 유신, 즉 입헌군주제로 정치 개혁을 했던 바로 그 입헌군주제, 그 메이지 유신이에요. 이때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때가 1868년이거든요. 이때가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렇죠. 기억은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의 척합의를 건립합니다. 1871년이죠. 이거 이후죠. 그 다음에 어제연이 지키던 광성보가 함락했다. 광성보, 갑곶 그렇죠. 이건 어디예요? 신미양요와 관련된 것이죠. 이때 어제연이 부대 깃발을 약탈당했잖아요. 부대 깃발. 그 부대 깃발이 숫자였습니다. 숫자기라고 그러죠. 장수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약탈됐다가 2007년인가 맞아요. 2007년인가 다시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이라기보다는 영구 임대.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도 박물관에 숫자기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냐면 1871년 미국의 강화도 점령 사건 신미양요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제연이 이때 죽었고요. 신미양요의 대표적인 접점지가 바로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꺾어지면 갑곶, 광성보, 갑곶 여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아셨죠? 자, 디귿과 리을은 1866년 병인양요를 얘기합니다. 그죠? 병인양요, 양원수, 그 다음에 한성근, 그래서 정족산성, 그 다음에 문수산성,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원수,
대표적인 것이 정족산성하고 문수산성이죠. 이 외규장과 박탈 그 소실되고 문화재 약탈이 되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 1868년 이후라면은 기억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34번입니다. 밑줄 긋은 사절단입니다. 누구냐? 이 그림은 미국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하여 파견된 사절단이 미국 당시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꾹뻑 절을 하잖아요. 우리 문화죠. 동양의 이제 어떤 유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그러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보는 건데 여기는 아니죠. 우리 유교 문화는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파를 보면은 미국인이 좀 의아해하는 좀 놀래는 이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보빙사죠. 또는 보빙사절단. 홍영식 기억하십니까? 홍영식이 미국에 갔다가 와서 가장 감흥을 느낀 것이 바로 뭐였죠? 우정 업무라고 했죠. 우정 업무. 그래서 이 우정 업무에 감흥을 느끼고 우정국을 설치해가지고 오픈 기념식 날 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갑신정변이 터졌죠. 그래서 우정 업무는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정 업무는 1895년 을미개혁 때의 우편 업무가 재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보빙사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종대 때 신숙주입니다. 세종대 신숙주. 일본에 갔다가 와서 쓴 기행문입니다. 해동 제국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숙주는 이게 한 5개 국어인가요? 5개 국어에 능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등등 해가지고 자, 2번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파견했다. 고종이 아니죠. 대한제국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됩니다. 이거는 1882년 보빙산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이었던 조미수통상조약 이후에 곧바로 파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에는 뭐가 있죠? 영선사. 영선사 귀국 이후에 설치했던 기구 그러면 기기창. 청나라 양문동에 기기국을 답습한다고 그랬죠? 무기 제조관청입니다. 일본에는 뭘 갔어요? 수신사. 3번 갔죠? 김기수, 김홍집, 박영효. 2차 김홍집이가 가지고 온 것이 이때 조선청량이고 3차 박영효가 갈 때 태극기를 그렸었고 또 수신사 외에 일본에 또 뭐가 옵니까? 조사시찰단, 산업시찰단이죠. 이게 갔었습니다. 자, 3번째 비밀리에 X입니다. 아니죠. 4번째 이거는 영선사와 관련되어 있죠. 양무운동 때 청나라 기국입니다. 5번째 바로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이랬습니다. 그래서 홍영식이 이때 우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얘기죠. 5번이 보빙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보낸 겁니다. 35번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러시아입니다.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입니다. 서울과 의주의 전신 가설권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러시아가 아니고요. 두 번째 보세요. 미국이죠. 운산 금광철권. 이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강의 이권 침탈 내용에서 운산 금광철권은 미국이고요. 평안북도죠. 평안남도 은산 금광채굴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운산과 은산을 혼동하지 마시라. 요 얘기예요. 그렇죠? 운산과 은산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일단 답은 운산 금광채굴권 맞습니다. 이 운산이 우리가 그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터치, 이게 노다지. 이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운산 금광 채굴권 할 때 운산 금광입니다. 아주 양질의 금이 출토가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여기다가 철조망을 바리케이트 같은 철조망을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뜯고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들어오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손대지 마라. 노터치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잘못 알아듣고 금이 많이 있는 곳은 노터치, 이걸 이제 노다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곳이 바로 이 운산이란 말이에요. 아주 양질의 금이 출토가 된 것이 운산이었습니다. 디귿, 영국인가요? 두만강, 울릉도. 자, 이렇게 기억하시죠? 삼림체벌권은 죄다 어디다? 러시아다. 두만강,
또 압록강, 또 울릉도, 그죠? 여기에 삼림체불권 무조건 다 러시아입니다. 리을. 라는 일본입니다. 경부선, 철도는 최종 다 일본입니다. 경원선. 경인선은 미국이 가져갔다가 일본으로 팔아먹었죠. 경의선 철도도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일본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바르게 열강의 이권 침탈과 관련한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만요. 다음 중 열강의 이권 침탈에 계기가 됐던 사건은 아관파천. 열강의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했던 조항은 최혜국 조항. 그럼 최혜국 조항을 가장 먼저 가져갔던 나라는 1882년 미국입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일본은 언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조일 통상 장정이었죠. 1883년에 미국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일 통상 장정 1883년에 이 내용 42개 내용인데요. 그중에 3개는 개가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였죠? 최혜국 조항 들어갔다는 점. 두 번째, 관세권이 규정됐다는 점. 세 번째, 방공령 선포 근거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선포했던 함경감사 조병식 방공령. 그래서 철회 사죄하고 11만 원의 배상을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35번은 그렇게 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십시다. 다음 자료가 반포된 이후에 실시된 정책. 딱 보면 아시겠죠? 1899년 대한국 국제구조.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 이후 대한제국의 헌법이 발표된 이후에 실시된 정책입니다. 1. 8도를 23부로.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한제국 때 가면 23부가 뭘로 돼요? 13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13도. 군대 해산 이후에 13도 창의군에서 군대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지게 아문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그렇죠? 이거 양지 아문을 두고 양전 사업을. 그다음에 지게 아문을 두고 지게를 발급합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나온 거죠. 경제면에서 개혁입니다. 이 지게는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입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였습니다. 3번, 건양, 여도, 태양력 사용, 을미개혁이죠. 제3차 을미개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1차 가보개혁이죠. 특히 1차 가보개혁 기구를 군국기무처라고 그랬어요. 이때 네 번째 관제개혁이 단행됩니다. 6조가 8아문으로 과거제편입니다. 2차 가보개혁 때 이 8아문이 7부가 되어 7개 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가신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방문국이 지금 나와 있고요. 문장에 우리가 최초의 신문이라고 했습니다. 한성순보죠.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나오겠죠. 나중에 이게 한성주보로 바뀌어요. 한성순보는 순한문이고요.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특히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최초로 상업 광고가 들어갔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1번 대한매일신보입니다. 항일운동의 선봉장 그러면 대한매일신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도하는 거죠. 왜 대한매일신보가 일제 그러면 탄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누구예요? 영국인 베델입니다. 어지간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베델, 헐버트 이런 사람들 나오죠. 선교사들. 그래서 베델이 이 신문사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치해법권의 특혜를 10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사 신보사 그 출입문 앞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 인, 출, 입, 불, 가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출입할 수 없다.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해법권의 특혜를 한껏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에 선봉장이 됐던 신문 그러면 대한매일신보예요. 신민의 기관 역할도 했던 대한매일신보입니다. 2번 황성신문이죠. 장지연. 근데 이 시리아 방송되고 그러면 황성신문만 얘기 있는데 대한매일신보에도 시리아 방송대국이 게재가 됐습니다.
황성신문만 아닙니다. 이게 2016년도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났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예요. 두 개. 황성신문과 대한밀신보입니다. 세 번째, 국제보상운동을 후원한 신문은 많이 있죠. 대한밀신보도 있고 황성신문도 있고 또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던 제국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천독의 기관지를 뭐라고 했죠? 만세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개예요. 네 개. 국제보상운동, 대구 1300만 원 그리고 1907년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 의해서 나중에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죠. 자, 다섯 번째는 순한문. 10일에 한 번씩. 이게 이 신문 한성순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38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지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게 대한자강의 취지서입니다. 대한자강, 애국개몽운동단체 대한자강입니다. 이 애국개몽운동단체들은 특징적인 활동을 기억을 해두려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자강에는 고종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퇴위되죠. 그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렇죠?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후신단체는 뭔가요? 이 독립협회의 후신단체가 보안회죠. 보안회에서 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향후 50년간 4분의 1의 황무지 개간 요구한 거 좌절시켰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일진의 친일행위를 비판하다가 해산됐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고종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됐다고 그랬지. 그 후신단체가 뭐죠? 대한협회. 특히 언론활동. 대한협회 기관지를 대한민보라고 하죠. 대한민보. 대한민보예요. 그런데 후신단체는 아니지만은 대한협회가 나중에 친일화되고 있었을 때에 미국의 샌프란에서 조직됐던 공립협회의 국내 지혜, 안창호가 기획해서 설립했다는 꼭 기억하시라는 신민회. 백오인 사건이 해산되고 다시 1913년에 안창호가 샌프란으로 가서 조직했던 흥사단. 이게 애국개몽운동단체의 족보입니다. 각 단체의 특징적인 활동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죠? 자, 두 번째는 독립협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조선어 연구예요. 조선어 연구회. 그러니까 국문연구소의 후신단체가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 후신단체가 조선어학회죠. 1921년 조선어 연구회, 1931년 조선어학회. 이게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산이 됩니다. 각의 날, 이게 26년에, 28년에 한글날로 고쳐 부르죠.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네 번째, 농광회사는 보안에서 일본이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 민간인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이 연합해서 세운 회사가 농광회사입니다. 자주적으로 우리가 개간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기억하시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 특히 오산학교 하면은 누구도 있었어요? 이승훈, 기독교의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대한자강회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가의 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울릉군수 심흥택. 어찌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독도라고 하는 것을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1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하 하멜 멜렌도르프 하멜 그리고 이제 하멜 표류기를 남겼던 그 하멜입니다. 멜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이고요. 아니고요. 자,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곳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입니다. 이건 독도가 아니죠. 배중선이 이끄는 삼별초. 배중선. 강화도에서 진도로 가죠. 제주도 간 사람 누구죠? 삼별초 항쟁의 김통정입니다. 세 번째, 정제두, 양명학, 강화도죠. 강화학파 그랬잖아요. 강화학파. 정제두가
호가 하곡입니다. 하곡. 강화도의 하곡이라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네 번째는 전령도입니다. 부산 영도를 얘기합니다. 영도, 전령도. 이거는 석탄 저장 창고를 목적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조차하려고 했는데 빌리는 겁니다. 조차하는 것은 독립협회가 좌절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제국의 칙령 41호. 칙령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하였다 그랬습니다. 5번이 독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가에서 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금 거기에 창경궁부터 해가지고요. 뭐 덕숭, 석조전, 명동 성당에 대한 각각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창경궁부터 한번 봅시다. 창경궁. 일제의회 동물원 등이 설치가 되었다. 한때 창경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경궁 궁궐이에 원래는. 그러니까 일제는 민족문화 말살에 의거해가지고 이 궁궐을 일반인에 개방을 하고 또 여기다가 각종 짐승들을 풀어서 동물을 만들어 버린 거죠. 폄하시키는 겁니다. 창경궁입니다. 원래 창경궁인데 창경원이 되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나번이 어디예요? 나번이 뭔가요? 예, 서울도서관이 있습니다. 구 서울시 청사 해가지고 서울도서관인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령이 됐다. 조선총독부 청사는 지금 서울시청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어디예요? 경복궁 자리입니다. 광화문 바로 뒤에요. 근데 1985년에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총독부 건물은 없어졌어요. 경복궁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가 어딘가 다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피신했다. 아관파천 나오죠. 을미사변 이후에 그 왕후를 죽인 거기에 어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 떨고 있다가 고종이 1896년 2월달 아관으로 몸을 피한 아관파천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라가 어디야? 라가 덕숭석조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다. 맞죠? 덕숭석조입니다. 1946년이 되겠습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덕수궁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미소공동회도 개최가 됐는데 뭐 둘 다 결렬이 됐죠. 5번은 명동성당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했다. 이 6월 민주항쟁 그러면 1987년 그러니까 4.13 전두환 호혼저치에 따른 반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의 결과 제9차 헌법 개헌이 있었죠. 5년 단임제 또 직선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번 2번이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내용은 건국에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입니다.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반영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인데 조수왕의 삼균주의는 평등이죠. 평등. 균. 평등을 얘기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 민족과 민족 간의 평등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은 정치적인 평등, 경제적인 평등,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신체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X. 누구죠? 조수왕. 이 중국 충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1941년 11월입니다. 1941년 11월이고요. 조선민족혁명당 이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죠. 조선민족혁명당은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이죠. 그죠? 23년입니다.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설립하고는 전혀 무관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에요. 2번이 충칭에서 발표를 했다. 마지막 임시정부의 마지막 종착역이 중경이었죠. 충칭.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 한국광복군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자, 42번 보시죠. 다음에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1936년에 나와 있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에요. 일제히에서 발표가 된 거죠. 거기 나오면 뭐 보호 관찰 어쩌고 나온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1번. 1번은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 공표가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대에 나온 거죠. 2번. 한국시민서사 이거는 제3기 때죠. 이때입니다. 3기. 3번. 그 후에는 1927년에서 31년까지라고 했죠. 신간회와 같습니다. 4번은 1912년에 태영령입니다. 조선 태영령. 이게 또 문제가 있었죠.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비밀리에 집행한다. 이런 거죠. 5번. 1923년에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 총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모금해서 우리도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 설립을 하자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2번이 제3기 때, 이 시기 때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때까지는. 이게는 이 시기를 묻고 있거든요. 대략 내용을 봤었을 때 이게 1기냐, 2기냐, 3기냐 구분하시고 그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4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는 이것이 추진되는 계기 중 하나였다. 28 독립선언이 뭐죠? 3.1운동이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의 직접적인 불쏘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단원에 우리가 기본 이론 정리할 때요. 내용보다는 배경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3.1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신간회로부터 진상조사단이 파견된 것은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 때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죠. 3.1운동 때 파견한 건 아니고 신간회는 1927년에 조직된 거예요. 3.1운동은 1919년이고요. 2번 묻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된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곧바로 1919년 4월 13일 날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9월 달에 뭐 여러 정부, 한성정부, 노령정부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타 간판만 달았던 조선민국정부, 신한민국정부 이런 정부를 하나로 묶은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은 9월 달에 통합정부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아일보는 3번에 1920년에 창간이 된 신문이에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제 문화통치공간에서 나온 것이었죠. 자, 4번은 1926년 60만세운동 얘기합니다. 5번 이거는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을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2번이 3.1운동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44번입니다. 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은 1934년에 조선 농지령입니다. 소작쟁이가 워낙 심하게 일어나자 일제는 조선 농지령을 공포를 해가지고 달래고 어우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국민징용령 1번 1939년입니다. 국가총동원법 1938년이죠. 이거는 중일전쟁 바로 다음 해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하자는 거죠.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부터 일제가 추진했던 거죠. 4번은 미국 공출제도 1939년이고요. 학도지원병제 이거는 2차 대전 중에서 태평양 전쟁 이후입니다. 1943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지 않는 것은 3번 1930년에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이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 농촌진흥운동은 물론 일제의 어용 농촌진흥운동입니다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단어 1932년이라는 것도 머리에 좀 박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봅시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고대사에서 이런 문제, 또 일제 강점기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근현대사에서. 가가 뭐냐면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이게 1921년 스보보드니 사변, 자유시 사변 있죠? 자유시 사변. 나번은 뭐냐면은 나번은 미스야 협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미스야 협정이죠. 중국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세하고 중국의 봉천성 경무처장 위전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중국 군벌입니다. 군벌. 그 장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예하에 있는 그 세력들이거든요. 자, 미세 협정인데 25년이에요. 그러니까 21년과 25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1930년대 한육연합작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3부 중에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회에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다시 재적이 됩니다. 자유시 합의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한통일부하고요. 1922년 그 다음에 3부 육군주만참의부 1923년 정의부 1925년 신민부 1925년이었죠. 그중에 참의부를 얘기하는 거죠. 참의부. 자, 3번 조선의용대 김원봉 1938년 중국에서 최초로 조직됐던 중국의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조직됐던 단체였습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앞에 몇 번 나왔죠? 4번. 훈춘 사건입니다. 이거는 1920년 10월입니다. 이거를 일본이 조작해가지고 만주를 침략하다가 깨진 청산리 전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5번째 북로군요. 이게 청산리 전투 아닙니까? 192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1년 자유사변하고요. 미세협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2번이 참의부 22년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시대 배라는 부분인데 좀 까다롭죠. 근데 사건의 전개 흐름 과정만 이해하시면은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46번 보시죠. 가다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가가 물산장려 운동이죠. 나는 형평 운동입니다. 형평, 진주, 이학찬, 백정 뭐 이렇게 요약이 되죠. 다는 방정환입니다. 이거 소년운동이에요. 소년운동. 어린이란 얘기 방정환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그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 통감부의 방해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랬습니다. 통감부라고 있는데 물론 실패한 건 맞아요. 근데 통감부라고 하는 단어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통감부 시절이 하면은 1905년 11월 을사 늑약 외교권이 예의권을 가져갔죠. 이때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자, 그다가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이 일어났죠.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어요. 조선 총독부에 뭐죠? 식민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물산장려운동은 1922년에서 3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감부 시절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만식 이상제 누구죠? 가본 물산장려운동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맞죠? 평양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국산품 애운동이었죠. 민족주의 우파에. 세 번째는 노비 이 법혁파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문제도 없어집니다. 이거는 1923년 진주에서 진행된 형평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네 번째는 나가 아니라 다죠. 다입니다. 다. 네 번째는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5번은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서 진다. 소년운동이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이 돼서 1910년 한국병합으로 폐간이 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뭘로 바뀌냐면은 매일신보로 바뀝니다. 매일신보로 바뀌어요. 그래서 5번도 관계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여기에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가나의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승만의 그 정읍 발언하고 그 다음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하고 잘 눈여겨 봐두셨죠. 현대사에서 이승만, 김구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은 가가 이승만이죠.
그다음에 나가 김구입니다. 1번 국제연맹 위임 통치청원을 시도했죠. 이것이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는 계기가 됐죠. 두 번째,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을 정했다. 좌우합작 운동은 여운형, 김규식입니다. 이승만 아니죠. 김규식, 극우가 아니라 중도우파. 그 다음에 여운형은 중도 좌파입니다. 1946년에서 47년이 되겠죠. 좌우합작 7원칙. 앞에 차에서 문제가 있었죠. 7개 원칙도 있었습니다. 자, 3번, 4번은 김구입니다. 3번 한일애국단을 결성했죠. 1931년. 네 번째는 이건 뭐 남북협상입니다. 김구, 김규식,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4명 남북협상 결렬됐죠. 그래서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 5월 10일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 5번 둘 다 신탁통치에 물론 반대했습니다.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에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이거 반민족행위처벌법이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헌국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재헌국회. 1948년에서 6.25 때까지 1950년까지인데요. 1, 2, 3, 4 다 나옵니다. 특히 3번의 농지개혁법 1949년이죠. 5번 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는 개헌안. 이게 2차 개헌입니다. 54년 4.4.5.2 개헌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부결된 건데 이상한 논리로 반올림해가지고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4.4.5.2 개헌 이승만 때죠. 1954년이 되겠습니다. 49번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으로 적절한 거. 자, 남북 정상회담 이랬거든요. 이 남북 정상회담 그러면 나오고 있고 사진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간선제 시기 뭐 직선제 시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시기 때의 내용을 여기다가 현대사 내용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직선제 시절이 한다면은 1차, 5차, 9차 개헌 딱 3번이에요. 1차 52년 발제 개헌 때고요. 5차는 62년, 5차 62년의 개헌이고요. 그 다음에 9차 개헌이 지금 현재 87년의 그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시기는 딱 3번이에요. 1차, 5차, 9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올림픽은 1988년입니다. 9차 개헌 이후죠. 87년 이후니까 기억.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입니다. 50년 9월. 그 대통령 간선제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7.4 남북 공동성명 72년이죠.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소집하자라고 하는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2년이니까 이거는 5차 개헌 시절입니다. 5차 개헌이 62년부터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부마항쟁은 1979년.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12.6 사태, 박정희 피살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79년이니까 간선제 시절입니다. 유신헌법 시절이란 얘기입니다.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과 디귿이 직선제 시기 때에 해당하는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현대사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의 변천 순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가 87년 6월 항쟁이고요. 헌법 개헌한 거 있죠. 구차헌법. 나가 삼선개헌 반대운동입니다. 69년에 삼선개헌 나오죠. 다가 76년 3.1 민주구국선언이에요.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일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하면은 나번 69년 삼선개헌 반대, 그 다음에 다번 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현대사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의 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회 문제까지 마무리하고요. 34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